자,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 122페이지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좀 가서 볼까요? 자, 일단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했던 일들이 두 가지죠.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협회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시도지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시도지사는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요,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자격증 교부하고 나서요, 이 개돼지되는 거 막기 위해서 교육시키죠. 그래서 실무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봤다시피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 취소 처분. 이때 공인중개사의 범죄는 그냥 자격증을 딴 사람도 공인중개사이고 개공도 소공도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취소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가 적어 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관련해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로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자격 정지 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 시도지사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등록 관청 얘기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아갔었죠. 제일 먼저 스토리 자체가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등록증을 교부를 한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사고 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거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공부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구하고 업무 정지 사유만 외우고 나머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도 너무너무 양들이 많았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요 50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50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외울 수 없어요. 뼈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계되는 게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한 부분하고요. 협회 관련한 부분은 누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으니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일괄적으로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등에 관한 주제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고요. 종류 대단히 많은데 뭐 그런 거 있었죠.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외울 세 가지 포인트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하게 되면 30일 내에 승인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지정 받은 다음에 운영 규정, 약관을 작성해서 3개월 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 일정한 잘못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 규정, 하는 얘기는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데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주로 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500 이하 해서 뼈대를 잡으셔야 돼. 개별적인 항목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부과 금액은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를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은 시도지사 앞에서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두 번째,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반납됐던 것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을 했던 사람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500 이하 하나이고요. 100만 원 이하가 자격증 미반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7일짜리가 몇 개가 있었죠. 자격증의 미반납,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등록증의 반납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제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네 번째,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하도록 할 것. 마지막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를 할 것. 이런 것이 7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고요. 등록관청이 이제 대부분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게 500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법 개정에 따라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이때도 바로 500 이하의 과태료.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두 다 500이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와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게 된다. 시도지사는 두 개로 구분되게 되죠. 자,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기초문제 다루지 않았지만, 자, 지금 이제 등록관청은 다 1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을 때 이때 500 이하, 나머지 100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모르면 과태료는 무조건 다 얼마?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서 딱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거의 시험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태료 얘기는 사실은 행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의 체계 자체를 정리하고 있으면 따로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체계로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국토부 장관이 소관한 사무가 뭐라고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고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를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잘못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연수교육 담당했었죠. 그래서 둘이라고 해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당한 서유 없이 연수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여기까지 시도지사는 두 개가 있어 500 이하 그리고 100 이하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주제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법에 추가가 된 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를 갖고 최근에 한번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 틀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 등록관청에서는 대부분이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요것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123페이지 핵심 지문 아주 어렵게 한번 구성이 됐던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자, 3번 지문인가요? 자, 그 3번 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를 했을 때 그때 1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어렵게
구성이 됐던 사례입니다. 연락처는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공부하시다 힘들면은 용돈이 필요하면 동네를 씩 한번 돌아다니며 보면 된다. 그래서 5개 광고물에는 뭐가 표기가 돼야 된다. 바로 성명이 표기돼야 된다. 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다 보면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스티커로 붙여놓거나 아예 이름을 안 붙이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소위 걸리게 되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제 혹시 이름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공중전화로. 선생님, 이름을 왜 안 붙이셨을까? 궁금해서 그런데 용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신고하게 되면 50만 원 받고, 선생님은 100만 원 꼬라박아야 되고, 내고를 합시다. 해서 50으로 퉁칩시다. 해서, 요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밤길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런 게 바로, 자, 성명. 자, 5교의 광고물. 여기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교의 광고물에는 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연락처는 안 써도 돼요.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처를 쓰는 것이지 5교의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비교해서 5교의 광고물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5교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 성명이라는 것을 어떻다 표기를 해야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요것만 좀 특이한 거고, 요건 이제 사실 여기 말고 딴 데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게 5개 광고물 파트에서 자, 알 수 있게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주제. 그걸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락처 표기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흔들어서 줬던 케이스고요. 자, 그렇다 치고 그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교재 123페이지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상 과태료 부과할 때 부과 대상자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 자, 이거 바라볼 때는, 자, 사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 대충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좀 보니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국토부 장관에서 틀렸죠? 그래서, 자, 각종 신고는 누가 수리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에서 수리합니다. 국토부 장관이랑 연계되는 게 뭐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혹은 바로 협회와 관련한 조항만 국토부 장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 1번 틀리게 뽑았네요. 공제사업 하면 이게 협회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공제사업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했다. 이게 등록관청이고요. 자, 그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등록관청. 연수교육, 자격증 미반납,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만 뭐가 된다고요? 등록관청 아니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4번 보셨고 5번 질문. 자격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 오른편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더럽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공제사업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협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연수교육 답 3번 내네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시도지사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국토부 장관하고요. 뭐하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이렇게 딱 틀 잡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런 걸 돈 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얼마나 연관으로 뒤진 줄 알았는데요. 이거 다 외우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와, 머리 진짜 장난 아니래,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천재이거나 또라이거나. 그걸 어떻게 외운다고. 이걸 외운다니까, 수험생들이. 전에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이게 다 외우잖아요. 중얼중얼 대가리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가리만 막 난무를 하는 거야.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강의실에는 대가리만 막 수북히 쌓여갖고 남는 게 없다고. 이거 체계로 가시죠, 체계로. 체계로 가시면은 딱딱 떨어져요.
과태료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딱 떨어진 문제야. 다시 국토부 장관은 협회하고 뭐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500이야. 시도지사 연수교육 500이야.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욕심 부릴 게 등록관청 확인 설명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500 이하.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서 답 3번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4번 지문 가볼까요?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등록관청. 신고 등은 다 누가 한다? 등록관청. 신고의 수리는 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요거 중요한 거지. 성실 정확하게. 이게 등록관청인데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사유 등과 부과 징수권자 틀린 것에 해서 등록증, 자, 등록관청일 될 테고, 이전 신고 등록관청, 명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등등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 틀렸죠? 시도지사는 뭐야? 연수교육하고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하고 뭐라고요? 자격증 미반납. 그래서 틀린 거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은 등록관청인데 그걸 고칠 필요도 없어. 계속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만 딱 틀 잡고 있으면은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5번, 3번에 5번쯤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야 되죠. 4번 문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야 되지. 자, 500짜리 생각해야 돼.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얘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얘기.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쓱 보니까 답이 몇 번 있어요? 3번인가요? 연수교육 얘기 나와 있죠? 자, 이 문제하고요. 사실은 그 앞에 이게 26회 때 문제고요. 앞에 연수교육 얘기가 29회 때도 나왔었죠. 2번 문제. 2번 문제 답 3번 연수교육 나와 있잖아요. 이건 문제 구성할 때 부가권자를 가지고 구성하느냐, 부가 금액을 갖고 구성하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접근해 갈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만 뒤지게 외워버리면은 어차피 다 걸린다고. 좀 지혜를 모아야 돼. 지혜를 모아서 그냥 막연하게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만 치고 들어가게 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보통 공부하실 때 일반 학원에서 이걸 다 외운다니까요. 대가리 따갖고. 왠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학원 선생님도 이제 시간 때워야지 월급 나오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줄줄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선생님 저랑 있으니까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돼. 그래야 환불을 안 해주지. 밤에도 가끔 나오세요. 자, 그래서 4번 문제하고요. 결국은 앞에 2번 문제랑 같은 구조란 얘기예요. 부가권자를 갖고 장난치느냐, 부가 금액을 갖고 장난치느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5번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연수교육 500 이하. 그 다음에 2번 신고 나와 있죠? 신고는 등록관청 100만 원 이하라고 할 것이고, 등록증 미반납, 요거 100만 원 이하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신고 나와 있죠? 신고 나오죠.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답은 5번. 이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건 거의 풀기 어려워. 요건 좀 이제 비워두셔야 돼. 그래서, 자, 표시 광고, 요걸 이제 최근에 법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벌금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벌금과 과태료 부과 사유. 근데 이건 사실 외우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몇 개 있죠.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요금이지.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저 그러잖아요. 반대급부 없이 그냥 삥을 뜯어가는 것을 세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요금이 되는, 사용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실수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벌금과 과태료, 요 차이. 벌금은 판사가 부과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벌금을 때리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관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딱 아주 어려웠던 문제인데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물어봤던 사례, 행정관청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최소한 등록자 어디지 법원에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다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뭐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신고 등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 완벽할 수 없어요. 6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부과 기준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해서 일단은 500 이하 외워버려야 되지 거리정보사업자 협회 연수교육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 올해 법이 들어왔으니까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셔야겠고 거기 보니까 1번 공제 업무 나와 있죠. 공제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협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500 이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6문제 나왔었나요? 8년 동안. 근데 이제 총 7문제가 아까 지문까지 하면 7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 애가 드문한데 요는 이걸 갈 때 국토부장관, 거리정보사업자 협회 500 이하, 시도지사 연수교육에서 500 이하,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가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요 관련해서 500 이하, 나머지 모르면 다 대부분이 얼마? 100만 원 이하.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과태료라는 주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 1년에 한 문제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해서 자, 요거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미리 하나 기억을 하실 게 있죠. 자,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었죠?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고 업무정지, 개설등록 취소,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3진아웃제 업무정지 몇 년? 1년 이내에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를 때릴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 한다? 바로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나 과태료 앞에 2번 때리고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가 되면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과태료 뜻 뭐 있어요? 이건 6월 이내에 업무정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드렸잖아요. 25회 때 다시 과태료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사유와 연계되는 개념이었고 27회, 29회 때 나왔던 것이 다시 업무정지 해서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는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처분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중개업에서 중개업을 할 수 없었다. 라든가 또는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게 됩니다. 1년 안에 또 추가적인 범죄 등을 하게 되면 행정법규 위반되게 되면 그게 이제 약간 가중이랄까요? 하여튼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텀이다. 아까 1년 이내 업무정지 시혜를 맞게 되면 일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쳐서 2배 받고 세 번째 다시 과태료하면 이건 6월에 업무정지. 그래서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년이라는 유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향을 그 뒤에 미치게 된다. 이게 기본 논의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보통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이 파트를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3개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 3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된다. 첫 번째 암기할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몇 년간?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세히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업무정지 처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서 폐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어떻다?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승계가 되게 된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그 앞에 처분일로부터 1년간 처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얘기니까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다시 거꾸로 가셔야 돼. 승계된다. 승계된다. 라고 하면 어떻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해서 이런 경우에 있네요. 자, 이 사람이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취하를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폐업 신고 나중에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중개업 못하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개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폐업을 해버렸다. 그럼 이제 그걸로 통치는 거냐? 아니. 1년 동안 어떻다? 승계되게 재등록할 수 있거든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또 과태료 이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폐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어떻다? 승계되게 된다 해서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외울 단어가 뭐라고요? 승계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이걸 우리가 승계 안 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승계 안 된다 이렇게는 못 낸다고 유치해서. 그래서 승계된다라는 표현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처분 1로부터 처분이 있었으니까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줘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 중에서 개궁이랑 관련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요. 업무 정지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소금 같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게 그만두면 되는 거야. 고용 종료 신고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굳이 뭐 길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덕방의 사장님이 뭔 이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행정제자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개념은 자, 개공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미리 전제가 되셔야 돼. 개공한테 하는 게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총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결격사유라고 해서 3년 미경과에서 금벌자계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중개업에 지금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격사유 보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분이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이제 가게 문 열고 있으면 어떻게 얘들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야. 폐업 신고를 해버립니다.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끝나는 거냐. 자, 아니죠. 자, 우리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아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으면 3년 동안 어떻다고요? 컴백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폐업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재등록, 3년 이내에 폐업기간이 소요기간 3년 이내에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3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게 표현이 어려워서 다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효과라는 게 3년 내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조문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후에 다시 등록한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먼저 받고 3년을 쉬든 또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폐업 신고를 하고 3년을 쉬든 간에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바로 3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3초 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자, 한편 업무 정지 처분은 아까 효과가 몇 년?
1년 동안 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폐업 신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3초 1초 하면 어떠다?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돼. 3년 초과하게 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고요. 1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는데 먼저 폐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1년 이내에 다시 재등록을 했을 때는 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승계된다. 앞에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자, 승계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과정입니다. 3초 1초 하면 어떻다?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3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일 때 각각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주제예요.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3년 초과가 아닙니다. 1년 초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3년 이내 휴업 기간이 3년 이내이다. 폐업 기간이 3년 이내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폐업의 사유 등에 대해서 어떻다? 폐업 기간 또는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서 그 처분을 하도록 한다. 업무 정지 처분도 마찬가지죠. 1년 이내에, 자, 폐업 기간 1년 이내에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업무 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다? 처분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자 이렇게 갑니다. 승계된다 1년간 자 그다음에 처분할 수 없다 3초 1초 그다음에 마지막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셔야 돼. 이게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이 의미를 정확히 외우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방법이 거꾸로 그냥 무식하게 자 뒤부터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 다음에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 고려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려해야 된다 해서 하다하다 고려해야 된다도 한 두세 번 답이 돼요. 왜? 매번 내리게 빠나거든 이 파트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해요. 이게 이제 좀 크게 세 개인데 이제 지문을 쭉 보다 보면 골치가 아프고 여기서 이제 좀 옛날에 나왔던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행정처분 즉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는 처분일 기준으로 1년 이렇게 갈 테고 행정처분 하기 전에 먼저 폐업을 해버리면 기준점이 폐업 신고일 기준 3초 1초 하면 어떻다?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려해야 된다. 바로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125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자, 점점점 보니까 승계된다. 나와 있죠? 읽지 말자고 힘드니까. 승계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처분일로부터 1년간. 맞죠? 꽝 잡는 게 매라고. 의미 좀 새기지 마요.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중이나 좀 대충 따고, 대충 야매로 가면 되는 거지. 자, 2번 지문 보니까 승계된다 라고 해서 3년간. 틀렸죠? 틀렸죠? 이렇게 가르치면 양아치 같은 건 아는데 방법이 없다고. 이거 읽다가 쥐쳐버린다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걸 계속 앞을 예시를 바꿔가면서 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3번 지문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맞죠? 그죠? 4번 지문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 맞죠? 1년 이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요걸 딱 세팅을 해버리면은 9개월 이 새끼들 1년간을 이렇게 1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9개월로 예시를 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챈다고. 근데 그걸 앞에서부터 일 없이 읽어오시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아니 이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저런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저런저런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예시를 바꿔준다고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보다가 이게 업무정지 사유인지 어떻게 알아?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만 하면 또 이제 기억이 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 5번쯤은 승계된다 해서 폐업 1년부터 1년간 틀렸죠? 처분 1년부터 1년간이죠? 아니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되게 쉬워요. 앞에 뭐 출제위원들 때 문제 구성할 때 대가리 엄청 구성해갖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외운 게 간단하잖아.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승계된다. 승계 안 된다는 안 된다니까 유치하니까. 말이 웃기잖아. 막 써놓고 나서 승계 안 된다. 장난치냐고. 그게 아니라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승계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다?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처분 1로부터 1년간. 그래서 그 4번, 5번쯤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특히 앞에서부터 읽어가시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지난번에 저 옛날에 이런 거 다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해되시죠? 그럼 뭐 이해되긴 뭘 돼. 어차피 풀지를 못해. 천천히 읽어드리고, 요렇게 하면은, 요게 요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1분 안에 찍어내야 될 방법이 없다고요? 요렇게 뭐라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다시 승계된다! 라는 표현 앞에는 처분 1로부터 1년간, 9개월이 된 때도 그래서 승계가 된다. 폐업일이 아니라고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렇게, 진짜 편하네. 이러면 저 강의하기 편하죠. 왜냐면, 지문 보면 이제 쓸데없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채신 거야. 읽어서는 안 돼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면 죽습니다. 이거 읽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읽다가 암 걸린 사람도 봤고. 안 된다고. 지금 답을 맞추는 게 능사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훈련이라는 게 이런 문제 나올 때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런 표현 나왔을 때 뒤만 본다고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자꾸 그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문을 보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3초는 개설등록 등록 취소 처분이고 그 다음에 1초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업무정지 처분. 요건 금방 이제 감 잡거든요.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3년간 영향을 미치고 업무정지 처분은 1년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초 1초 바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지문 가볼까요? 125페이지. 자 보니까 1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1번 지문.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년 이내, 1년 이내이면 어떻다? 처분을 할 수 있죠. 근데 3초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고 보세요. 125페이지 1번 지문. 125페이지요. 우리 교재로는 친절하게 페이지가 다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옆에 짝꿍을 보니까 다른 페이지를 보니까 같이 바꾸는 경우 있어요. 친구를 믿지 마세요. 해서 다시 지금 115페이지 끄트머리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이 1, 2 이렇게 돼야 되죠? 3년 이내 1년 이내가 되면 어떻다?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초 1초 못하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 3년 이내 1년 이내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이 그리 틀린 거예요. 3년 초가 나와 있고 끄트머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뽑은 거예요. 넘어가서 교재 126페이지 2번 지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2가 돼야 되죠. 3년 이내, 1년 이내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게 위에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럼 3초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잡으셨어요?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3212, 3년 이내, 1년 이내는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3초, 1초는 어떻다?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6개월 나와 있고 끝머리 처분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고. 3번 지문 거기 보니까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초, 3초 하면 다 처분할 수 없다. 맞죠?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설마 업무정지하고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엮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안 내도 다 틀려줘. 이런 걸 솔직히 또박또박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가 막 돌아버립니다. 눈은 막 이 가면서 마음은 그냥 지랄 갖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처분할 수 없다. 3초, 1초, 3, 2, 1, 2 하면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4번 지문 끄트머리. 자,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 2가 돼야 되죠? 3, 2가 돼야 되죠? 13개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 업무정지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초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다? 1초에 해당되니까 처분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되셨죠? 이게 뒤에 먼저 체크하시고 앞쪽 3초, 1초. 개설 등록 취소 처분에 관한 것은 3초,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은 1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보셨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두 번째 박스죠. 두 번째 박스 보니까 끄트머리 고려해야 된다 나와 있죠? 2번 지문 고려해야 된다 나와 있죠? 3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지문 고려해야 된다. 문제 이렇게 된다고요? 양아치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파트는 지문 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다들 막 머리 막 쥐어 싸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용 쓰는데 안 돼요. 그럴 시간에 외우셔야 돼. 다시 갑시다. 이제 문제 마지막 하나 관련 기출 문제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외운다고 지금 문제 분석할 때 뒤부터 치고 들어가면은 딱딱딱딱 다 떨어져요.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두 번째 3초 1초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려해야 된다. 다시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3초 1초 이건 이제 폐업 신고일 기준 3초 1초 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럼 마지막 고려해야 된다. 내릴 게 없으니까 고려해야 한다. 요 쟁점까지도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중간 지문들을 계속 바꿔치기 한다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막 던진다고. 예시 지문을 던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면 이걸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관련 기출 문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했던 문제 같은데. 자, 보니까 기억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구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 자, 지금 이제 1초, 3초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처분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고요. 1, 2, 3, 2 되면 어떻다?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은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했으나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했다. 그럼 뒤에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죠. 1초죠? 2년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유는 중요한 게 아니고 2년 나와 있죠? 2년, 1년 초과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1번은 기억번은 틀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번을 또박또박 앞쪽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무너져 버린다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등록증을 대여하면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업무정지 사유인데 그거를 쫓아가시면 작살난다고. 그래서 지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자, 할 수 있다가 되려면 1, 2가 되죠. 1년 이내. 폐업기간 1년 이내일 때 어떻다?
업무 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은번 끄트머리 보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을 때 이를 이유로 업무 정처분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얘는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지금 미성년자 이런 애들을 고용인으로 고용을 하면 대신 2개월 내 해소했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업무정지 사유. 자,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려. 이건 이건 이제 작정을 하고 내는 문제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야.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6월에 업무정지 사유에 걸린다. 다만 이거 이제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자 요거 해소를 했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걸 내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자 지금 결격사유를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등 지금 고용인으로 두는 것은 금지가 되고 하다 걸리면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다. 지금 2개월 내 해소하면 어떠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이 2달 안에 해소했거든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근데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 그동안 나왔던 문제랑 특이한 거잖아. 제일 극단적으로 장난을 쳐는 지문이고. 자, 디귿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 2, 1, 2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죠. 업무 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면 1, 2가 나와야 되죠? 1년 이내. 폐업기간 얼마? 1년 이내. 그래서 4년 어쩌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업무 정처분 할 수 없는 거죠. 니은번만 사실 좀 어렵고 나머지 기역번하고 디귿번은 간단한 거죠. 업무 정처분 할 수 있다. 1, 2일 때만. 폐업기간 1년 이내일 때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승계된다. 포인트 뭐라고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업무 정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등. 우리 외울 때 3초, 1초 하면 어떻다?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3초, 1초. 그래서 3, 2, 1, 2 이내일 때는 이때는 어떻다? 처분을 할 수가 있다. 3초, 1초면 처분할 수 없고 3, 2, 1, 2면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했던 거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를 요즘의 문제가요. 자꾸 업무정지 사유라든가 지금 개설 등록 취소 사유 등등등을 가지고 트릭을 쓴다고 함정을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준다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가면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 파트가 지문을 또박또박 읽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행정 형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